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이번에도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증시도 다시 한번 타격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확인해 보시더라도 0.59% 하락한 4,049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ECB에서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 소폭 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점차 실적을 발표하면 발표할수록 이 성적이 부진하게 나오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폭에 제한이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캐피탈닷컴의 선임시장 애널리스트인 다니엘 하스는 금리 상승과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최근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 증시 이렇게 소폭 밀려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은 2% 넘게 밀려났습니다. 2.21% 하락한 83.5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급등해 준 것은 이스라엘의 지상전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이게 지연됐다라는 소식이 어느 정도 진정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배치될 때까지 이 지상군 투입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국제 유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보청인 EIA에 따르면 재고는 140만 배럴 증가하면서 4억 2,11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분석가들이 예상을 했던 증가폭 24만 배럴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나요? 예, 상무부가 발표한 미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한 4.9%로 집계된 점이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76%, S&P 500은 1.18, 그리고 메타 플랫폼의 3.8% 급락 여파로 나스닥은 1.76%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3, 4분기에 이 같은 GDP 성장률은 지난 2분기 대비 2배 이상 크게 뛰어오른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였던 4.7%를 상회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였으며 3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은 미국 소비자들로 3, 4분기 개인 소비는 4%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축적된 초과 저축이 이 같은 소비를 뒷받침했다고 분석했으며 여기에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에 부합하며 견조한 결과를 보인 점도 시장에 부담을 가했던 가운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 대비 10,000 건이 늘어난 21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부진한 실적 발표로 장난감 업체 해스브로가 11.6%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예상을 상회한 인터넷과 케이블 TV 가입자 감소를 공시한 대형 미디어 기업 컴캐스트는 8.4%의 급락세를 보였으며 오늘 업종별로는 부동산, 유틸리티, 건설, 방산, 기초 소재 등이 상승했던 반면 IT를 비롯해 운송,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가 하락했으며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845%, 달러 인덱스는 0.1%의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2.5%가량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전반이 약세를 보였으며 반면 변동성 지수 VIX는
4.6%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사 BofA가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그간 미국 증시를 부양해 오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어려워졌다면서 향후 증시에는 이것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BofA는 보고서를 통해 작년 초부터 시작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10년 넘게 이어졌던 이지머니의 시대가 끝났다면서 새로운 장기금리 체제에서는 더 이상 값싼 부채를 기대할 수 없는 기업들이 주식 매입을 꺼리고 있다면서 긴축된 신용 조건과 자본 비용 증가로 인해 자사주 매입이 더욱 어려워졌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ofA는 지난 2분기 중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급감했고 3분기 들어서도 현재까지 47개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부채를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와 포드가 어젯밤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41일간 이어진 자동차 노조와의 파업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25% 인상이 포함됐으며 근로자들의 투표로 승인되면 파업이 잇달락될 수 있는데요. UAW 측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록적 수익을 냈으면 연봉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왔다며 우리의 파업이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구성원들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잠정 합의안은 임금 인상률을 25%로 책정해 지난 9월 15일 UAW가 파업을 시작했을 때 노조가 요구했던 40%보다는 낮지만 포드가 8월에 처음 제시한 9%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 현, X를 인수할 당시 자금을 조달해준 은행들이 최소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즈는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미쓰비시 UFJ,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너럴, 미즈호 등 7개 은행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금액 130억 달러를 대출해줬지만 올해 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등이 터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대조표상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섰고 신문은 은행들이 머스크에 빌려준 돈을 손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관련 부채를 다른 금융투자기관에게 재매각할 때 최소 15%인 약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또한 부채 매각을 위해서는 무디스나 S&P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과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X가 투기 등급, 즉 정크본드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들 은행들이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떠나야 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3%가 하락해 205달러 7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준이 주목하는 상무부의 9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3%의 상승이며 미시간 대학의 10월 소비자 태도지수 최종치가 이어지고 시장 예상은 63.1입니다. 이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엑선 모빌, 필립스, 콜게이트 파몰리브, 오토네이션, 에브비 잉크, 사노피, 스탠리 블랙건 데커, 위스덤트리, 임페리얼 오일,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2%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2.71% 하락하면서 2,300포인트 선을 내어줬습니다. 결국에는 2,299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시면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91%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5%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6% 가까이 빠지면서 12만 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 내내 이렇게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 적자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1조 원을 넘기면서 투자 심리도 불안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4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땐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영업 손실 자체가 1조 원을 넘기는 수준이지만 지난 1, 2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적자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적자폭은 38%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적자가 2조 원을 넘어갔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이번에 1조 원 넘게 적자폭을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매출액의 경우 전분기 대비 24% 늘어났고 영업손실은 38% 감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의 투자 심리는 많이 냉랭해지면서 SK하이닉스도 5%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 확인해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도 어제는 일제히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44%, 삼성 SDI가 5.05%, LG화학이 6.99% 하락하면서 LG화학은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추가적인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94% 밀려나는 흐름이었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일제히 5%에서 6%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최근에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까지 안으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셋업체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했죠. 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 9,481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8% 증가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2.3% 하락한 4,96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8.3% 늘어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배터리 판매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3분기 전지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5조 3,3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플랜도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3% 넘게 밀려났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3.81% 하락했고요. 카카오는 3.3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 고조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또 금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최근에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 1% 넘게 밀려났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고요. 따라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3.5% 하락한 743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4.9%대까지 오르는 등 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시면 낙폭이 정말 깊었습니다. 에코프로가 10% 하락했고요. 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6.2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LNF의 경우에도 7% 넘게 밀려났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하락한 에코프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10% 하락하면서 결국에 62만 1,0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개장 직후에도 70만 원 선 내어주면서 67만 8천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는데요. 67만 원 선이 어제 장중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낙폭이 더욱더 커지면서 이렇게 62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20만 원 선까지 깨트렸는데요. 6.29% 하락한 19만 9,600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간신히 20만 원 선을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낙폭은 더욱더 커지는 아쉬운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7.23% 하락한 13만 6,1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에서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급락한 만큼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투자 심리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HPSP가 12.97%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리노공업 2.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 들어서는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냉랭해지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2.72%,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알테오젠만이 7.3%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DX 7.91%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도 이 엔터주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6.17%, SM이 5.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은 이 마약 스캔들이 빚어지면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마약과 관련한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각 아티스트에서 우려감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엔터주에서는 많이 투자 심리가 약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에너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극동유화가 22.63%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흥구석유가 5.69% 올랐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려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가 강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치솟았고요. 이렇게 이팔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가능성까지 계속 언급이 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중동전이 확전이 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최대 25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에너지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푸드나무라든지 육계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나무가 9.7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 외에 이제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FNG, 마니커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육계주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럼피스킨병 방역 조치로 수급 불안에 따라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대체제로 닭고기가 부각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닭고기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장 초반에 더 강했고요.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탄력이 둔화되면서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렸다는 점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